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라는 5번째 말씀인데 활변당 홍정직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윤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오늘 나오지 못할 입장이었는데, 이재걸 회장님, 또 박첨진 회장님께서 꼭 안 나오면 제명시킨다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두툼하게 차리고 왔는데, 그래도 아직 바라본 거세군요. 우리가 일주일을 맞이하면서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가 지난주에는 뭐 했는가 보다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앞으로 나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 오는 오늘 밤이죠. 새벽 3시부터 4시에 좀 정리해서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는 국권을 빼앗긴 이 나라에서 나라를 되찾자고 분연히 일어섰던 순국 선열들이 춤하는 날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추념탑 앞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서대문 형무소 주변에는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국가보훈처에서 초청한 200여 명인가 몇 안 되는 분들만 나오고, 진정한 애국 시민들도 좀 아무리 추워도 나와서 같이 그런 추모 행사에 참석해도 좋으련만 그러지 못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한번 대답해 보실 분이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인가? 이 두 국기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동맹이 발효된 날입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후 국회 비준을 거쳐 그 이듬해인 54년 오늘 바로 11월 18일 날 한미동맹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한미동맹은 핵무기로 무장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무너지는 급변사태 또는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필요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저 성조기를 보십시오. 태극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둘이 딱 정겹게 휘날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오늘 언론 뉴스를 보시면 아실 텐데 크게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오늘은 1년 전에 화성 17형을 개발했다고 성공했다고 그 유난을 떨던 북한이 미사일 공업전을 오늘 제2회 정말 거행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대남 무슨 무력 도발 같은 김새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정말 유비무한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했던 유비무한과 총력 안보 정신으로 정말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비해야만 되겠습니다. 최근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을 예고한 북한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는 이 정세는 급냉할 것이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논의 등으로 이어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또는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 가능성도 있기에 우리는 이에 신원식 국방장관 등 군수내부는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을 지나서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대북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대일과 관련해서 일본과 관련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무슨 날인가요?
독도대첩 69주년입니다. 저와 같은 종실 홍순실 독도의용 수비대장이 단 33명의 대원을 이끌고 일본의 해양 순시선 부대 두 척이 막 독도에 상륙할 때 그것을 격퇴에 물리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33명이 정말 나무 파격포를 갖고 할 때는 그런 사실, 또 기발한 홍순칠 대장이 그 정말 전술 아이더로 두 척을 물리친 그런 아주 쾌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6.25 전쟁은 휴전이 됐지만은 일본이 걸어온 독도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이고 지리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없이 분쟁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침략주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 중이죠. 국익 해결을 정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오십니다. 이때 정말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 집안내는 아버지가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큰일을 하시면은 집안내는 구순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못된 놈들은 지금 여의도에 5천여 명이 몰려온다고 저보고 빨리 와달라고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2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인가는 서울시 지하철을 노조에서 지하철역이 시청합이고 뭐고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이런 엄포를 놓으니 이거는 북한의 지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의 지령은 누가 받습니까? 민주노총이 받습니다. 민주노총 예하가 서울 지하철 노조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노조의 파업 시에는 강력하게 장안동인가 어디든 교통공사 지하철 노자를 악살내고 박살낼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탈주기는 그렇다 하고 23일은 우리같이 오늘 이제 연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반경 북한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 영토인 인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수많은 포탄을 터뜨리고 이에 우리 해병대가平역지구 북한 영토를 향해 대형 사격을 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휴전협정 이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사격하고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에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어왔고 당시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강력히 고찰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행위였다고 억지 강변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연평 포격전 당시 주민 1700명이 전부 배를 타든지 어떻게든 해서 인천 찜질방 대형 찜질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눈물겨웠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사는 땅을 빼앗길 것 같으면은 즉각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똘똘 뭉치든지 해서 그거를 타파해야 되는데 전부 도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찜질방에 가서 눈물로 웃어오고 다시 우리 들어가서 우리 영토를 지키자고 했으나 그게 말이 씨알이가 맥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텅텅 빈 연평도를 저는 홀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등록을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전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도 나는 손해를 봤어요. 서울 시민으로 60몇 년을 그건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그 6개월인가 타시도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어떻든 이 연평도 사건은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6개월 180일이었습니다. 연평도가 안정됐기에 제가 다시 서울로 들어왔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유비무한 대세를 확립하고 임전루태의 총력 안보정신으로 물샐 틈 없는 완벽한 방어체제에서 북한의 재도발 만행은 항해도와 평양을 내주는 차별 붕괴의 길을 개척하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저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또한 우리가 잊지 못할 중요한 우리 선배들이 대전투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쓰라린 전투입니다. 1950년 11월 27일 저기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박 회장님 등등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장진호 전투를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장진호 전투는 동부전선이 미 제19단 이하 미 제1 해병사단이 서부 전선부대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장진호 흥정남도 장진호 인근이죠. 장진군이죠.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에 중공군체 구명단 제7 이하 7개 사단 규모가 포위망을 청수에 똘똘 막아놓는데 그 장진호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건 보름간 2주간에 걸쳐 정면 악전구투석의 철수작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27일날 장진호 전투 기념 행사가 아마 강원도나 뭐 아직 국방 관련 시설 인근에서 있을 테어이니 가서 저 애국홀, 조국 사수홀을 불러일으키를 바랍니다. 그때 아마 흥남창 철수로 이어져서 가짜 뭔지 아버지 문홍정인가 누구를 제가 인민군 장견이야 아니냐 대답하라고 평산마을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USB를 도바다리에서 너는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또한 너의 애비는 양산에 있는 계모냐 아니면 이모라고 하는 남북이산 가족 만났을 때 지 배미하고 부인하고 아들하고까지 갔을 때 만난 그 이모였던 여인이야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했을 때 그 하나로 저는 압박을 받고 좌파들에게 테러 위협을 오늘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또 중요한 것은 즐거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28일 날은 2030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느냐 마느냐는 BIE 세계 박람회 기구의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밤늦게 기구를 하시고 하루가 내일 산적한 내용 결제를 하고 나서 모레 아침에는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하는 영국의 국빈 방문을 한 이후에 막바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프랑스로 가서 마지막 유치전을 벌칠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부산 엑스포 2030 성공을 위한 노력에 우리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다. 29일날 중간에 하나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마지막 29일날은 115명이 그냥 죽은 대한항공 858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인체 동량을 지금이라도 이 정부에서 해갖고 어떻게든지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려면습니다. 이어서 12월에 벌어질 내용은 제가 의원함에 말씀드리고, 이 목도리는 홍수환 선수가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너 추대 나가서 강의 들지 말고 이거 매라고 해서 홍수환 선수가 저에게 증정합니다. 괜찮지요? 멋있죠? 예, 홍수환 선수의 사전옥이 정신답게 여기 배우이신 일파만파 우리 회원님과
저 뜻 있는 애국 시민들은 오뚜기 정신으로 이 나라를 바로 잡고 이 나라 안에서 편하게 모든 것을 편입을 누리면서 지날 발광을 떠난 좌파 김정은의 추종 세력, 경북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오뚜기 정신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줄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벗어드립니다.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개입니다. 오늘 주명. 여러분, 홍수환 선수의 사전옥이 몇 주년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박수 쳐주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수지원이네, 여수지원. 오늘이 한미 동맹 그날이죠. 여러분, 여기 이것도 뜨거운 박수로 청원해 주세요. 울지 않는 애국 시민이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세 개나 합니다. 어떻든 오늘 저녁이라도 북한 놈들이 개지나 새지나 떨면은 우리는 청렴한 정신이라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몸으로 마음으로 또 온 전력을 투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몸을 찾고 해, 몸을 찾고. 11월 23일이면은 연평도도 발언한 날입니다. 이 김정은이 그 적서, 그 김주희라는 딸내미인가 누구, 요것들이 정말 아유 그냥 있을 꼴방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연평도 우리 포격도만을 생각에 우리 모두 유의무한 통역 안보를 다지기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박수도 크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찰스 3세 국왕 국빈 방문 후에 밖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미아이 세계 박람회기구 정기총회에서 비인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태리와 등등가 정말 엑스포 유치 경쟁에 나서는 그런 대통령의 우리는 큰 힘을 큰 격려와 응원해 줄 것을 벗어드립니다.